이번 수업은 델파이 컴포넌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델파이 컴포넌트는 개발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컴포넌트는 위키백과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 그리고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제품을 이루는 부품은 전자부품이라고 한다. 자, 중요하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일컫는다.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이 필요하죠. 뭐 엔진, 차체, 뭐 시트, 타이어, 바퀴 등의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인 자동차를 만들듯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 다양한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인 소프트웨어, 즉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방식을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하나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델파이 컴포넌트는 아주 다양한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상단에는 이 버튼, 에디트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메모, 차트와 같은 것들을 올려놨어요. 자,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시각적인 컴포넌트입니다. 어떤 사용자들에게 입력을 받던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야겠죠. 화면을 구성하는 UI 컨트롤들을 이 비주얼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어떤 그 지정된 시간마다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하거나 뭐 HTTP로 통신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거나 또는 뭐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등등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능 제공 목적인 논비주얼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컴퓨터 사용하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용도와 어떤 기능적인 용도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컴포넌트 중에서 이제 당장 앞으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실습에서 사용될 네 가지 뭐 레이블, 에디트, 버튼, 이 메모에 대한 컴포넌트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컴포넌트의 주요 속성, 메소드, 이벤트 등을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속성, 메소드,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은 어떤 그 컴포넌트의 특징을 정의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 width와 height라는 두 가지 속성을 통해서 이 에디트의 너비 또는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글자를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이 컴포넌트의 특징을 뭐 설정하는 그러한 용도로 속성이 사용이 되고요. 자, 메소드는 뭐 방법, 뭐 도구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죠. 메소드들은 이 어떤 컴포넌트들의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할 때 뭐 제일 앞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 포커스를 이동해라 라는 등등의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할 때 이 메소드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벤트 사건, 어, 버튼을 클릭한 사건 또는 이 에디트에 포커스가 오는 사건 등의 어떤 코드를 실행하라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속성, 메소드, 이벤트들의 네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화면에 글자를 표현하는 그러한 컴포넌트이고요. 이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캡션이라는 속성이 사용됩니다. 자, 에디트는 한 줄의 이제 문자를 표현하거나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고요. 이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받거나 입력된 글자를 코드에서 가져올 때 사용을 합니다. 버튼은 보통 어떤 그 것을 클릭했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이 버튼의 용도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캡션 그리고 클릭이라는 온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클릭했을 때 어떤 코드들을 실행하도록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는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하거나 뭐 표시하는 그런 용도이고요. 이 라인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여러 줄의 문자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라인스의 배열을 통해서
그 라인의 몇 번째 줄에 있는 문자를 접근하거나 뭐 쓰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ines.text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 문자 그 메모에 입력되어 있는 전체 문자를 가져오거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lines.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show message라는 이제 함수인데 show message는 문자를 이 가로 사이에 입력을 하면은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IDE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네 가지 컴포넌트를 한번 올려봤고요. 먼저 컴포넌트 올려놓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툴 팔레트에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필터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카테고리별로 컴포넌트를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를 선택해서 여러 개를 선택해서 같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먼저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이 입력 컴포넌트나 어떤 그런 그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레이블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이 캡션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블에 대한 속성을 편집했죠. 속성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 스트럭처라는 구조 창에서도 이 컴포넌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 인스펙터의 프로퍼티스 탭에서 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편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속성으로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코드상에서 여기 입력한 값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버튼은 어떤 버튼 그 클릭을 하는 이벤트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버튼에 대한 용도는 캡션을 통해서 자, 버튼이라는 내용을 입력하면은 버튼 위에 이런 글자가 표현이 돼서 이 버튼의 역할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는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죠. 라인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 줄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에다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공백을 넣고 네 번째 줄, 이런 형태로 여러 줄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속성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통적인 속성에서는 with, hate와 같은 공통적인 속성들도 있습니다. 자, with는 316인데 요거를 약 400 정도로 폼이 커졌네요. 자, with를 약 300 정도로 이동을 하면은 이 with의 속성에 따라서 이 컴포넌트의 크기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이 폼 디자이너에서 컴포넌트의 크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with 속성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여러 개 있고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탑과 레프트라는 속성들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폼 에디터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싶어요.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자,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이벤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온 클릭을 선택하면은 깜빡깜빡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의 이름과 이 이벤트의 이름을 조합해서 버튼 1의 클릭 이벤트가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쇼 메시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쇼 메시지, 이번에는 에디트 힐에 있는 문자를 한번 읽어서 메시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 요 런 버튼, F9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요. 버튼을 누르면은 자, 에디트 1에 있는 텍스트, 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메시지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메모 원점 라인스점 텍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인에 있는 전체적인 글자는 메모 원점 라인스점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자, 실행을 해서 버튼을 눌러보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잘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은 메모에다가 지금 입력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임시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변수에다가 edit 1점 텍스트를 가져와서 자, 이 문자열을 s라는 문자열 변수에 넣고 메모에 라인스의 한 줄을 추가하는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s라는 변수를 넣어서 한 줄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버튼에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러 줄의 내용을 입력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델파이 컴포넌트 그리고 실습에서 사용할 몇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사용법 살펴봤습니다.